얘기 나누는 Q&A 시간을 할게요. 주제는 아무거나 아무거나 우리가 나누는 뭐 공감도 좋고 소통도 좋고 또 저희는 선생님이자 또 아빠이자 남편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거꾸로 우리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싶은 부분이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일을 바깥에서 많이 하는 저희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안을 충실하지 않고 바깥에서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또 저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한 며칠 전에 이렇게 거의 마음카페에다가 글까지 남기면서 지혜를 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가 임시 저장만 해놨어. 그래서 뭐 올리진 않고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자. 그 정도로 저도 이렇게 뭐 지혜를 구하기도 싶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뭐 학습적인 거, 뭐 아이들 키우는 거, 또 거꾸로 또 저희들도 여쭤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귀한 시간 또 와주셨고 1시까지는 시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우리 저희 작가님이든 저든 또 뭐 공통되는 거 있으면 저도 얘기하고 이렇게 Q&A 하도록 할게요. 자, 뭐 이제 또 물음표 하셔야 되니까 질문 만들고 저는 영어 공부에 대해서 네. 영어를 아까 두 분 다 말씀하신 즐겁게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아이가 학원을 간다 치면은 재밌었다, 즐겁다 하면은 별로 배워온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들었다 하면 뭔가 또 어려운 걸 배워왔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물론 저도 지금까지 영어를 즐겁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영상 보여주고 자유롭게 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이 지금 3년 동안 계속 제자리거나 더 이렇게 실력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5학년인데 앞으로는 진짜 영어를 즐겁게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 작가님 먼저 한번. 네.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 토익 처음 봤을 때 막 500점인가 이렇게 뭐 나왔어요. 잘하는 게 아니었죠. 근데 그 다음에 토익 학원 같은 걸 다녀봐야지 하고 했는데 갔다가 금세 나왔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답을 찍으면서 알려주는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 하는 스타일이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안 맞았었어요. 저는 의미가 중요하고 재미가 중요하고 효율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의미감이 되게 중요한데 그 점수만 급하게 필요하신 분한테는 맞을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영어를 잘하고 싶지 영어 점수만 필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저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지 어떻게 하면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만 찾는 그냥 그런 느낌들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토익 안 했지만 그 뒤로 제가 영어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쉬운 거부터 시작해서 듣고 따라하고 어디 가서 내뱉어보고 이러면서 한 1, 2년 정도 재밌게 공부를 한 다음에 토익을 쳐봤는데 800점 후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토익이란 거를 보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토익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토익은 진짜 좋은 시험이더라고요. 토익에 있는 지문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나 비즈니스 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빨리 점수 뽑는 것을 원하다 보니까 강의가 그걸 따라가게 된 거지 제가 영어를 좀 재미를 붙인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와, 이 표현 나중에 쓸 수 있겠는데? 이거 들어놓으면 나중에 좋겠는데 하면서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성인들한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장 지금 급하게 점수 뽑아야 되는데 시가 먼저니까 그쵸. 재밌게 하세요 뭐 이 얘기를 못해. 근데 지금 이제 5학년이라고 하시니 물론 여기서 이제 그 고민도 있으시겠지만은 사실은 지나온 아이들에게 해주셨던 건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게 바탕이 되면 나중에 이 즐거움에서 쌓인 것들이 뽑아 나올 수 있는 수많은 길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케이스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억지로 해서 안 되는 스타일들한테 억지로 시키면은 이건 되지도 않고 관계만 나빠지는데, 그래서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얘가 이런 거에 적응을 할 수도 있어요. 또 시험 영어라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적응하면 적응하는 거고, 근데 안 되면은 억지로 했다가 영어를 완전 싫어하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데 그게 최악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경험은 여기까지고, 이제 선생님의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뭐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뭐 토익 저기 본원에서는 저는 원래 그 배경이 그 YBM에서 토익 강사로 시작했기 때문에요. 2009년부터 YBM 신촌에서 한 7년 토익 강사했거든요. 그거 하다가 이제 뭐 제 학원을 차린 건데, 제가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심지어 성인들한테도 방금 얘기했던 대로 야, 토익 재밌는 거고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고 하니까 좀 요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강의를 했다가 성인들이 좋아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이 또 나가게 됐어요. 수업 들어보니 나는 점수 따러 왔는데 이건 뭐 영어만 얘기해. 영어 즐겁다는 거야. 뭐 영어 토익으로 공부해서 영어 잘할 수 있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방금 성인 얘기를 하셨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아이들이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5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5학년이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나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긍정회로를 또 돌리실 수 있어요. 걱정할 나이가 아니죠 사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느냐. 그러면 좋아한다는 그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의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영어를 좋아할까? 좋아하는 친구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학원에 재원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영어를 막 엄청 좋아해서 나 영어 막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 깨달았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하는 분들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하는 것도 많고 공부 자체가 일단 많기 때문에 영어도 그냥 공부 중에 하나예요. 과목 중에 하나야. 이게 얘기 나눠보면. 그래서 싫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좋아해서 막 난 전 영어가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를 찾기가 굉장히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싫어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친구가 진짜 영어를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도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영어를 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상태다. 제가 궤도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좋은 궤도, on the right track, 그 지금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너무 이제 우리의 욕심상 조금 뭐 아카데믹한 거 들어가고 좀 더 다 단어 외워야 될 것 같고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다 보면 궤도에 있는 것이 살짝만 이탈이 돼도 다시 그 궤도를 올려놓는 게 굉장한 힘이 들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 궤도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좋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학원에 6학년으로 들어왔던 여자인데, 개원할 때가 6학년이고 지금 중2가 됐으니까요. 그 친구는 6학년 때 제 기억에 영어를 그렇게, 6학년 여자였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거꾸로도 지금 영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느껴져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 학생이 영어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영어를 솔직히 말해서 약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구나, 억지로 하는 거구나, 보내니까 하는 거구나, 이런 거 저는 느끼거든요. 저도 지금 수업 들어가니까 우리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얘기만 나눠봐도 알잖아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궤도에 탄 것뿐만 아니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이제 되는 거예요. 굉장히 학습에서 중요한 자기 주도적인 학습. 누가 시켜서 하는 영어가 아니고, 영어적인 또 있고 뭐 전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오늘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모멘트가 이제 언제 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그 모멘트가 초등학교 때 오면 그때부터는 뭐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올 수도 있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올 수 있고 선생님 고3 때 왔었던 것처럼 그럴 수 있는 거고, 저는 영어가 중2 때 온 거예요 제가. 왜냐면 저는 중1 때부터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중2 때 저는 머라이어 캐리를 알게 됐는데, 와 이런 가수가 있구나.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 앨범 사고 노래 이렇게 가사 공부하고 팝송 이런 거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뭔가 이렇게 확 왔던 것 같아요. 영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라디오 방송 듣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초5고 하니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도 너무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좀 늦은 거 아닌가,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는 늦는데 괜찮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너무 초5이기 때문에 초5가 막 너무 공부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알아요. 저도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아까 뭐 영유도 하시고 뭐도 하고 했으니까 막 이제 초5도 막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신 영 문법 뭐 이렇게 독해 막 이런 거. 저의 결론은 아직은 그냥 자연스럽게 영어, 뭐 아까 방목이라는 말도 표현하셨지만 그냥 영어라는 환경 하에서 이 친구가 즐겁게 다니면 되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이 느끼는 그 기준과 아이가 느끼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우리 어머님 따님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하거든요. 그 반에서도. 진수예요? 그럼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단어 수준도 높고 이렇게 똑부러지는 걸 보면서 그 반 아이들만 해도 5학년이 많잖아요. 그 반에. 올해 초랑 지금이 달라요. 강물이 달라졌고요. 성숙해졌고요. 그 처음에 막 되게 뭔가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5학년부터 6학년이 넘어가면 이제 좀 있으면 6학년이 되니까 달라요. 분위기도 다르고 성숙해지고 좀 더 이렇게 뭔가 달라지는 이런 걸 제가 느끼거든요. 강물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그래서 궤도에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숙제가 너무 적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래서 너무 적지 않아서 애가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원하지는 않아요. 근데 또 너무 적은 건 아닌가. 이거 어떻게 보면 제 불안인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이를 믿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맞는 말이고 가슴에 와닿고 다 좋은 말인데 그래 후회할까봐. 그렇죠. 그렇지. 이게 이제 이렇게 자리를 찾으시고 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또 다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도 어차피 제 불안인 거죠. 맞아요. 말도 저도 원하는 거 하게 냅두고 네 길 찾아라 뭐 대학 그래 괜찮아 하고 싶지만 어쨌거나 한국 사회에서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면 그렇잖아요. 기본적인 또 대학을 그렇죠. 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항상 고민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거 맞나 그게 항상 고민이 저는 초5면 제가 조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아들이 초3이니까 얼마 안 남았긴 했지만 저는 초5면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는 지금의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중학교 1학년 분도 계시셨을 때 알겠지만 초등학교 오면 저는 지금 그리고 그 정도 영어를 하면 저는 너무 좋은 바탕이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하려다가 조금만 이렇게 삐뚤어가고 그러면 이제 곧 뭐가 아니면 초5는 또 지금도 빠르니까 학년이 바로 이제 사춘기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때 조금의 이렇게 우리 부모가 당연히 너무 사랑하고 하니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그걸 좀 넣었다가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해서 궤도 가고 있는 걸 이렇게 빗나가게 한다거나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걸 회복하는 데는 굉장한 또 노력이 시간과 그게 드는 걸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고민이시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과연 그거는 누구의 판단일까? 그 친구들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 지금 그 수준에 맞춰서만 잘 따라가면은 아이가 스스로 즐거움을 느낄 때까지 그냥 두면 스스로 찾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우 현실적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족 휴가를 갔는데 제주도에 가면서 제주도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하고 인스타로 어떻게 알고 지내다가 뵀는데 너무 큰 영감이 됐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의대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랑 형이랑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늘 뒤에서 난초를 이렇게 닦으시더래요. 공부하는 내도록 뭐 3년 고3 내도록 늘 난초 관리하고 계셨죠. 그래가지고 아버지 진짜 난초를 좋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의대 합격한 날 다 갖다 버렸대요. 이걸 난초를 합격한 날 싹 갖다 버리시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난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했더니 뭐 좋아하긴 뭘 좋아해, 니네 감시하느라 그랬지 하면서, 말은 이제 감시인데 공부가 얼마나 외로운데 혼자서 그거를 지켜보고 늙길 해라고 하면은 힘들 것 같고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힘들면 사람이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곁에 있어주고 싶어서 그랬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왜 좋았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부모님 방목을 했고 공부하는 얘기도 안 했어요, 저보고. 근데 제가 삘 받아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 그 다음은 뭐냐 했을 때, 결국 사람들이 막 뭐 어떻게든 학원도 보내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은, 사실 저는 가장 그 학원 보냈을 때 위험한 거, 학원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애들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번에 더 확신하게 됐는데, 부모가 함께 있어주는 게 가장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되게 확실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거실공부법 뭐 이런 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김석 의사 선생님인데, 원장님인데, 거실에다가 TV 다 치우고 애들 책상하고 게임을 해도 거실에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원칙을 정한 거예요. 늘 가족끼리 회의를 하고, 이분은 자기 스스로 욱하는 게, 원래 이분이 그렇게 의대 갔지만은 골프에 미쳐가지고 골프를 제주도 의사 선생님 중에 1등하고 있대요. 300명 중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 표현으로 따지면은. 근데 초등학교에 한 2, 3학년쯤 됐을 때 문득 그 남아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죄송합니다, 추우시면. 그래서 내가 이 골프 이러고 할 시간이 아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빠 뭐 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골프 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의사도 아니고 그냥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때 반성을 하고, 자 그럼 우리 이제 거실에 모이자. 근데 늘 원칙을 가졌대요. 자기는 욱하는 성격이 좀 있어갖고, 그 형님이 지금 봤을 땐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쳤냐 했더니, 자기가 또 가족들한테 욱하면은 내 용돈 2주치를 안 받겠다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주겠다 라고 했대요. 그렇게 하니까 고쳐지더라고요. 2주 동안 용돈이 없는 것도 힘든데 와이프가 더 많이 쓰는 것도 기분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고쳐나가고, 그 대신 그 형님이 하신 얘기가, 원칙은 자기한테는 엄격하게 하고 아이들한테는 한없이 좀 풀어주래요. 애들은 원칙이라는 걸 바로 지킬 수 없다. 근데 어른이 안 지키면 애들이 지킬 수는 없다. 근데 자기한테 엄격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여긴 좀 풀어주면은 결국 애들은 엄격하게 자기도 스스로 원칙을 가지게 된다. 초등학교지만 중학교 2년 그게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면서, 아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걸 원칙을 너무 강요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나가버리죠. 근데 나를 살짝 풀어주고 그럴 때마다 다시 원칙을 잡고 하면서 이걸 착착 찾아나가니까는 애들이 나중에 공부한 습관이 딱 잡히더라는 거예요. 특히나 애들이 외롭고 쓸쓸한데, 사실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 하는 건데. 그래서 특히나 아빠가, 엄마도 그렇고 거실에서 딱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됐고, 이분한테도 도움이 됐고, 그 아이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시는 거예요. 사실 아빠가 고등학교 아이들하고 뭐 서로 안아주고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지금은 고민 있어도 엄마한테 안 가고 아빠한테 올 정도로 다 얘기하는 사이래요. 그래서 첫째는 아마 그 스카이 경제학과를 간 것 같고, 둘째는 지금 의대 준비를 올해 고3이라서 시험 치고 있대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아 저도 좋은 학원에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은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아이들하고 거실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다. 그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거 다 잘 돼가지고 좋은 학교 갔는데 애하고 의절하고 지내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한 거예요. 그 형님이 해주셨던 가장 큰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거실은 바다다. 아빠는 둥둥 떠 있기만 하면 된대. 튜브 소파에 둥둥 떠 있어도 되고 의자에 둥둥 떠 있어도 되는데, 쉬운 길, 수많은 길이 있겠지만 쉽고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려운 길, 늘 같이 있는 것이 어렵을 수 있지만 너무 본인 눈빛에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일이다. 가족들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애들하고 이렇게 또 찍고 더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불안한 마음, 저는 왜 없겠어요. 제가 초3 한 명이기 때문에 외아들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 잘하겠네요, 뭐 이거 제일 많이, 영어 걱정 없겠다, 이게 아들 영어 걱정 없겠어요. deep down, 뭐 영어 표현으로 그 영어, 왜냐면 지금 여기 라우민 우리 선생님의, 우리 작가님의 딸 초3이고 같은 학교에 같은 학년이야. 발리지도 못하. 저희 아들은
캐나다 갔다 와가지고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아들 아까 저 보면서 와 잘한다. 진짜 잘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되게 인정해요. 되게 그냥 외국 애들처럼 얘기한다고 하는데 애들 뭐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한국식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뭐 일반 유치원 나오고 일반 학교 다니고 학원 뭐 이렇게 한 거라 초3에서 지금 2년 반 다니니까 지금 조금 레벨 이제 거기 해가지고 이제 그래머 배우고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같은 나이 때 저보다 훨씬 잘한 거죠. 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고 이 친구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나 유치원 때 뭐 방과후 이 정도를 했으니 훨씬 잘하는 거죠. 훨씬 많이 하는 거 훨씬 잘하는 거죠. 저보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실험이다라고 볼 수 있고 시험이다도 볼 수 있고 이 친구가 나중에 커가지고 뭘 할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제가 인위적으로 뭐 이걸 시키고 싶고 저거 시키고 싶지가 않은데 본인이 우리 선생님처럼 가는 방향으로 이거는 근데 엄마 아빠가 맞아야 돼. 이게 교육관이. 그래서 저희 아내도 되게 뭐 하고 싶은 거 하게끔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학원 내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초3한테 이제 초이스를 주니까 물어봐서 하고 싶으면 안 되고 지금 수학 안 하거든요. 집에서 해요. 지금 혼자 아직도 엄마가 이렇게 좀 연계하고 있고 수학 선행을 안 하니까 요즘 조금 뭐 나누기나 뭐 이런 거 좀 어려워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학원 한번 본인이 싫다니까 됐어 아직은 학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처음 키워봤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 아빠가 처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한 것을 알고 있고 저도 제가 부담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나중에 저희 아들이 영어를 좀 뭐 못한다 해도 또 어떻게 영어를 못할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안 해도 상관없어.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뭐 네가 영어를 잘하든 건강하게 자라서 정말 바르게 자라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행복하고 하면은 그게 뭐 부모의 뭐 마음이니까 그렇게 기회는 주는 거고 본인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고 싶어서 할 때는 갈 수 있는 정도의 기회는 주고 싶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또 일을 하는 거고 아빠의 무게죠.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제일 좋아하는 축구예요. 축구가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축구 가고 오늘 2번 가. 저도 이제 오후에는 사커 대회가 되지만 그런 거 하는 거 모습 보는 게 저는 좋은 거고 아까 이제 부모님 얘기하셔서 그러면 저는 어떤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한 명 있고요. 저희는 형제인데 저는 광주에서 자랐고요. 광주에 이제 10살 때 이사 갔기 때문에 제가 마포에서 태어났다가 10살 때 마포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니다가 광주로 내려가서 광주에서 초중고 다녔는데 가게 하셨거든요. 간판 재료, 광고 재료 도매상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이는 모든 실외 광고들의 재료를 파셨어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내려갔을 때는 당연히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가게 방이 딸린 거 있죠. 가게에다가 방을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님이 이제 순수 그 가게가 천장 고도 좀 있어갖고 거기다 방을 만드셨어요. 아버님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엄청 옛날이니까 뭐 86년에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저희가 제 동생이 제가 3학년 1학년 때 이제 봤죠. 근데 아버지 어머님이 일을 두 분이서 하셨는데 어떤 기억이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냥 새벽 뭐 4시 5시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아크릴이라고 이 아크릴을 잘라야 되거든요.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걸 두 분이 한 명 잡고 있고 자대고 자르고 새벽 4시 5시 맨날 그거 일하는 거를 직접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둘이 보고 있으니까 저랑 대동생이 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초3이지만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해서 우리 교육시키려고 하고 있었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맨날 날 새서 일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를 자리 잡으시려고 아버지가 자전거로 뭐 배달을 하시고 운전면허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따로 이렇게 옆으로 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했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했지만 제 동생이 자랑하자면 그래도 서울대 가고 콜롬비아 대학교 MBA 하고 하버드 가서 케네디 대학원까지 가고 대엘리트 그냥 이렇게 했던 친구고 공통점이 저랑 제 동생이 공부하는 말을 안 하셨어요. 한 번도 공부하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영어 공부하는 말도 공부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하는 말을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왜냐면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는 했어야 됐어요. 그냥 그게 그냥 저분들의 그런 노력과 고생에 보답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님들이 그냥 거실에서 그냥 책만 봐도 아이는 책을 볼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제 작업실에서 뭐 영어를 본다거나 영어를 가르친다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들이 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또 거실에서 CNN도 가끔씩 틀어놓기도 하고,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저는 여기서 하나 되게 현실적인 또 다시 상황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도 돼가지고, 그게 바탕이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나 뭐 이런 거 시간을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학년 부모가 지금 저렇게 걱정하는 부분 있잖아요. 즐거운 거 좋은데, 그리고 그동안 즐겁게 했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뒤에 따라갈 수 있는 이 즐거움에서 기어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저가 만약에 이게 지금 드는 생각은 어떤 수업이 있으면 좀 안심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는, 결국에는 언어를 막 이렇게 쪼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결국 시드 문장이 많이 있으면은 문법을 사실 안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빡센 어떤 챌린징한 수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도 느껴져요. 그거 이제 저도 맞아. 그게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아까 이제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원장의 철학 되게 중요하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렇게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이쪽으로 가자, 우리 친구들은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이건 초저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초저는 재밌어야 돼요. 확실해요. 그러니까 초저는 3학년 많이 보면 4학년까지는 즐겁게 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저희 유진성 주니어학원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5학년 친구 일을 넘어가는, 이제 중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long story short, 결론은 좀 빡세게도 하자, 그런 요소도 주자. 그러니까 배우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고 고민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좀 여기 와서 재밌게 즐겁게 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배우고 가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즐거워서 재미있었어가 이코르 그래도 남는 건 없었어, 배우는 건 없었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요. 왜냐면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하는 와중에 재밌으면은 덤이고 너무 좋은 거죠. 그걸 너무 우리 친구들이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이 괴롭게 배우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좀 할 건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그냥 통째로 저희 학원은 재밌기만 하고 즐겁기만 하고 배우는 거 없어요. 어느 학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 뭐 그럴 필요는 없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리고 많이 있어요. 그 레벨이 보면은 잘하는 친구는 토플, 주니어 토플 하고 있고 막 디베이트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수준이, 분명히 아시겠지만 이 수준이 꽤 높아요. 굉장히 높다고요. 그런데 5학년부터 보냈거든요. 지금 6일이 있는데, 근데 처음에 영어를 잘하지 못했어요. 저희도 집에서 초등학교 그때까지 하다가 문법도 잘 안 돼가지고 레벨 테스트도 되게 안 좋게 받고, 근데 지금은 영어를 싫어하지 않고 외국인하고도 잘 대화를 하거든요. 그리고 영어 학원에서 배운 거를 막 얘기하면서 스스럼 없이 저희 아빠랑 저랑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냈어요. 그러네. 여기 5학년 때부터 직접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중학교 지금 탑반에 들어가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다. 영어를 좋아함을 바탕으로 저렇게 좀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이끌어주는 클래스가 이미 있다. 그렇죠. 이미 있죠. 이미 우리는 하고 있죠. 그때 맨 처음에 B부터 아마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제 너무 즐거움만 우리가 강조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이미 또 다 있네요. 그러니까 되게 덤이죠. 그러면 사실 걱정이 없어요. 저렇게 가면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좀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도 챙길 거고, 또 옆에서 좋은 학원의 도움을, 영어뿐만 아니라 좋은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면 뭐 괜찮은데 그 성인어학원 해보셨고 저도 지금 성인어학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트가 그 데모니터에서 나는 It's our moment 그 모멘트가 너무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 20대 넘어가지고 중반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를 빨리 찾는 친구들은 뭐 중학교 때 찾는 애들도 있고 초등학교 때 찾는 애들도 있고 있어서 가능하면 그 모멘트 빨리 오기를 바라볼 뿐입니다. 좋습니다. 뭐 좀 의미 있는 시간 되셨을까요? 네, 오늘 수고 감사합니다. 원래 제가 정리하면서 자 그래. 그리고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고민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고 저한테도 해주시면. 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윈섬 주니어의 설명이에요. 오늘 작가님 특강과 Q&A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오늘 진짜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의 위너십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특별 선물로 책과 제가 약속한 대로 영화 티켓 준비해놨습니다. 영화 티켓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가져가시고 음료랑 성함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